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나름대로 좀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 장중에 좀 편하게 보셨을 텐데, 자 오늘 장 그 다음에 좀 살만한 종목군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에 저는 오늘 이제 회원분들이랑 매매하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같은 날은 주식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기존 포트는 흐름들이 다 괜찮았는데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딱 시초가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초가보다 좀 높긴 했지만 위에서 좀 밀렸죠, 장 막판에. 오늘 같은 날은 뭐 내일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계속 쭉 오를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같이 오늘 상승 종목이 거래소 기준에서 700개가 넘었고 코스닥 기준에서 1200개가 좀 넘었는데, 뭐 대부분 그냥 빨간불은 켜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빨간불을 켰지만 장중에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매매도 2차전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에 좀 약간 수급의 불균형이 좀 있었다. 그리고 장중에 어떤 상승 폭이 코스닥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소도 거의 안 나와서 장중에 이렇게 오른 종목군들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에코프로 혹은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 뭐 지금 이제 뭐 늦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뭐 방송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 영상 보실 분들은 MBN 골드에서 박근호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되고요. 좋아요를 꼭 한번 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더보기 화면에서 오른쪽 더보기 버튼 누르면 네이버 밴드 입장 주소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장중에 실시간 속보, 그 다음에 읽어봐야 될 리포트들 전달해 드리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자, 일단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뭐 굉장히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죠.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섹터는 분명히 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진단 말이죠. 매수 버튼. 일단 에코프로 비율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대장이죠, 사실. 에코프로는 지금 뭐 상장돼 있는 앞에 에코프로자가 붙어 있는 애들 말고도 비상장 기업들이 있어요. 비상장 기업들 같이까지 한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계열 비상장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뭐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죠. 에코프로 BM은 사실 오늘 굉장히 좋게 끝나긴 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약간 불안한 모습도 보여줬었고, 지금 하나, 둘, 셋, 한 일주일 넘게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는데, 잘 나오면 내일 돌파를 해주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뭐, 방송용 말이 있고, 뭐, 주위의 지인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방송용으로는 사실 살려고 하면, 사실 에코프로를 사는 게 맞죠. 에코프로를 사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뭐 에코프로가 왜 가는지 뭐 누누이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직도 전기차는 뭐 성장 초기 국면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저평가가 돼 있는 기업들을 보통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뭐 LG 엔솔 쪽 우리 LG 엔솔 향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LG 엔솔 쪽, 그 다음에 SK 온 향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뭐 이노베이션이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쪽이 있을 텐데, 그쪽 밸류 체인들을 보면 사실 뭐 답은 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소재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양극재 가장 대장이죠. 그 다음에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분리막은 지금 너무 안 좋죠. 이 SKIT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뭐 소외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해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오늘은 또 알루미늄 박이 굉장히 좋았죠.
뭐 삼화알미늄. 어떻게 보면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쪽이 이 알루미늄 박 쪽인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았다라는 어떤 코멘트들이 며칠 전에 좀 나왔죠. 삼화알미늄, 그 다음에 저희 방에서 초이스를 해놨는데 매매는 안 들어갔어요. DI 동일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수급 자체가 이 알루미늄 박 쪽은 외국인들 수급과 빨간색이 될 것 같은데요. 파란색 쪽의 기관 수급이 이제 막 좀 출발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코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경 BK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뭐 굉장히 큰 순매수,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 보면 이 코커스라는 것은 이제 음극재에 들어가는 건데, 원래 이제 석유의 코커스를 우리나라에서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근데 지금 포스코에서 하는 침상 코커스라는 게 있죠. 침상 코커스라는 게 있는데 음극재 위주이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침상 코커스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음극재에 들어는 가는데, 이 태경 BK가 하는 석유계 페트롤이 아니라 그 석유계 코크스 말고 이제 이 어떤 석탄에서 뽑아내는 것들이 이제 그 침상 코커스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 것이다. 완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그 퀀텀 점프의 어떤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 인재 시장인 듯한 느낌이죠.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길게 봤을 때는 인재 좀 출발하는 느낌이고, 밸류 체인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겹쳐지는 종목군들, 사실 여기에서 실적 기반으로 나가는 애들은 양극재, 음극재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양극재, 음극재 빼고는 다 좀 미진해요. 뭐 동박도 좀 그렇긴 한데, 실적 기반으로 가장 커지고 있는 애들이 양극재 애들이 가장 실적이 뛰어나니까 주가도 많이 오르는 거죠. 만약에 이 전해액 쪽에서 뭐 동아일렉을 본다라고 하면, 동아일렉은 비상장이죠. 전해액을 하는 동아기업이 갖고 있는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완전 바닥이에요. 동아기업 같은 주가도 완전 바닥이고, 이 밸류 체인에서 이 장비 쪽이나 뭐 공정 쪽을 본다라고 하면 이 LG 엔솔, 그다음에 삼성 SDI, SK온 요 세 셀 기업에 모두 납품을 하는 기업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보마그네틱이 유일하죠. 그래서 대보마그네틱이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았었죠. 최근엔 좀 약간 뚱하긴 합니다만 한 번 관심 받고 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리가 내놓으라 하는 알만한 기업들이 다 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안 올라간 걸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받쳐주지를 못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여기에서 뭐 아까 다른 화면에서 잠깐 보면 뭐 여기 엔캠이라든가 SK 쪽에 납품하는 뭐 엔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들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관심권 밖에서 좀 멀어져 있고, 갖고 있는 주주분들만 나도 2차 저진데 나도 2차 저진데 하면서 굉장히 뭐 속만 태우는 거죠. 이런 기업들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면 실적이 이제 너무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2차 전지로 어떤 버프를 받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CIS나 뭐 다른 기업들 몇 개 좀, 이노메트리라든가,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쪽에서 보면은 이노메트리가 LG, 삼성, SK 세 부분 다 납품을 하잖아요. 다 책임을 지고 있고, 대보마그네틱 빼고는 이 세 개를 다 책임지는 게 하나기술, 얼마 전에 한번 움직였던 하나기술, 이노메트리, 요 회사들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PNT 요런 기업들. 그럼 PNT, 이노메트리 뭐 요런 기업들 실적을 한번 보면 뭐 사실 주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노메트리도 거의 바닥이에요. 근데 뭔가 그 2차 전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와 바이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시장에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딱 두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코스닥 기준에서 그
바이오일 텐데, 바이오는 실적 기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시 제자리를 내려오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노배터리 화면에서 보면 LG 그 SK, 삼성 다 납품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뭐 너무 안 나오죠.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요게 껴있구나. 그 에코프로가 쭉 올라가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뭐 LNF 다 올라가는데 요런 기업들 내가 여기서 안 올라간 걸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이 밸류 차이를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게 세계 셀 회사 모두 다 납품을 하니까 요거 사봐야지 했을 때 안 올라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실적 기반이죠.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장중에 이거는 뭐 제 밴드에도 다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녹스 자회사가 테슬라라는 이름을 걸고 뉴스가 하나 나왔죠. 음극재 파우더 관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말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안 움직였어요. 이녹스가 실리콘 음극재 죄송합니다. 세계 유일 파우더 테슬라 전략적으로 공급을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TRS라는 기업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TRS는 여러분이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상장입니다. 이녹스를 보면 사실 예전 같았으면 뭐 요 정도 덩치는 테슬라자 붙여놓으면 사실 그냥 상한가 간단 말이죠. 오늘 위에서 다 물렸어요. 만약에 매매를 했을 때도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매매인데 그냥 이렇게 단순 밈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있죠. 단순 밈으로 우리가 보통 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좀 약간 뭐 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내일 뭐 상한가를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 이거 움직이는 거 보고 매수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3만원 전후였을 거예요. 장중에 갑자기 움직였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3만원 전후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런 오늘 뭐 이녹스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시장 때문에 묻어서 올라가는 건지 뭔지 사실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급등하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을 때 보통 뭐 3만원 빠르면 3만원 근처에서 아마 매수가 됐을 거예요. 보통 뭐 3만 1,000원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다 물렸거든요. 근데 방금 나왔던 요 기사들 보면 TRS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요 TRS는 비상장이란 말이죠. 쳐도 안 나와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어로 쳐도 안 나와요. 영어로 TRS 안 나옵니다. 근데 요게 원래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네, 알톤. 네, 요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녹스, TRS, 알톤 스포츠 요 세 개의 단계로 이 알톤 스포츠 뉴스 보면은 방금 나온 뉴스가 연결이 돼 있죠. 네, 알톤 스포츠 여기 보면 쭉쭉쭉 나와 있고 이녹스 비상장 계열인 TRS 2차전지 응응적재 해서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뭐 받으면 이 회사가 가장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 같았으면 뭐 이녹스는 좀 무겁단 말이에요. 알톤 스포츠 얼마나 가벼요. 오늘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이 600억이 안 되는데 얘네들 이 뉴스 났으면 장중에 그냥 뭐 쉬지도 않고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테슬라의 태자만 붙어도. 근데 굉장히 많이 밀렸죠. 사실 근데 뭐 이녹스 뉴스에서는 이게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알톤 스포츠를 보면 이렇게 움직인 거죠. 뭐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좀 하방 경쟁성도 있어 보이는 느낌인데 별로 메리트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밈이기 때문에. 밈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꺾이면 그 밑에 지금 움직이는 이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다 꺾인단 말이죠. 물론 안 올라간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를 사냐 안 사냐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한 달만 일찍 오픈했으면 아마 샀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한 달, 뭐, 에코프로가 올라간 게 한 달 더 됐지만, 에코프로 비행. 뭐, 테슬라가 워낙 치고 올라가니까 거의 올 초에 샀으면 뭐 80%가 넘는 수익이 나오니까 뭐, 덩치 엄청 큰 테슬라도 뭐 2차 전지가 안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지금의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는 거예요. 에코프로 비행, 에코프로자 들고 있는 거 뭐 다, 그렇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 2차 전지 중에 뭐 살 거 없나? 에코프로는 너무 무서워. 안 올라간 걸 사야지. 그래서 보통 뭐 2차 전지 소재, 공정, 장비, 뭐 요런 것들의 밸류 체인을 공부를 하다 보면 꼭 요런 표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회사는 어떤 쪽에 납품을 하고 어떤 회사는 어떤 쪽에 납품을 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기업일 수도 있고 한데 원통형 전지죠. 원통형 전지. 원통형 전지는 지금 주목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 기반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 좀 의미 있는 표현을 잠깐 한번 보면, 자, 이게 이제 SK온, 그 다음에 LG엔솔, 그 다음에 삼성의 이제 뭐 장비를 발주를 하고 공장을 새로 지어서 가동을 하는 어떤 시점을 표로 나타내 놓은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SK온 2001년도 LG엔솔 2001년도서부터 장비 발주 엄청나게 하고 가동 시점도 신규 공장 가동들도 2002년도 작년서부터 굉장히 많이 가동을 했죠. 근데 삼성 SDI가 굉장히 늦게 따라가고 있어요. 장비 발주도 늦고 공장 가동도 제일 떨어져요.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해서 다른 기업들은 이미 뭐 치고 나가는데 SDI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은 삼성 SDI 우리가 이제 행보를 보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포드 얘기라든가 뭐 GM이라든가 이런 쪽 굉장히 캐파를 2025년도까지 지금 캐파의 3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또 전통적으로 원통형 전지의 강자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통형 전지를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 팩으로 만드는, 오늘 TCC 스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 원통형 전지 4대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원통형 전지 4대장이 있는데, 먼저 TCC 스틸이 오늘 주가가 가장 좋았습니다. TCC 스틸이 원통형 전지. TCC 스틸이 이제 첫 번째고, 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면 대장이죠. 그 다음에 상신 EDP. 시가총액 3천억대 초반이고요. 지지난주에 상한가 한번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산업이 있죠. 동국산업 있고,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실적은 아마 뭐 누구 못지않은데 주가가 좀 가장 안 오른 게 신흥 SEC. 이 신흥 SEC랑 상신 EDP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적은 신흥 SEC가 가장 좋아요. 근데 주가 흐름 보면 사실 이 기업 이제 뭐 원통형 전지하면 그 겉에 캔 만드니까 TCC 스틸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팩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더더러 이제 보통 여기서도 뭐 에코프로의 어떤 예를 들 수도 있는데,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대장이지 않냐. 그럼 우리가 실적을 같이 한번 보고 과연 저평가된, 저는 이쪽 삼성 SDI 쪽 기대는 기업들 중에 삼성 SDI는 이 신흥 SEC 상신 EDP가 양대장이거든요. 근데 4개 기업들 모두 실적으로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까요? 지나간 실적이긴 합니다. 자, TCC 스틸은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이제 뭐 아직 원초니까 그냥 작년이라 표현을 해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 기준, 올해 실적들이 다 안 나왔으니까. 215억 정도 나왔어요. TCC 스틸이. 시가총액은, 현재, 5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신 EDP. 상신 EDP 시가총액 3천억 조금 넘는데, 실적은 뭐, 200억이 조금 안 나왔어요. 신흥 SEC 보면, 시가총액 4천억에, 실적은 300억.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동국산업 같은 경우 보면은, 동국산업이랑, 어떤 그, 신흥 SEC가 가장 저평가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많이, 맞춰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삼성 SDI 쪽, 잠깐만요. 지금 말씀해드린 거 다 모두 뭐 삼성 SDI 쪽에 뭐 속해 있는 어떤 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지만 일단 저는 이 동국산업도 마찬가지고 이 삼성 SDI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뭐 LG, SK온, 뭐 에코프로가 사실 왜 처음에 막 떴을까요? SK 기반이란 말이죠. 에코프로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 삼성 뭐 LG는 자체적으로 LG 화학 첨단 그 소재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SK 기반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다른 쪽들도 다 마찬가지한데 원통형 전지 지금 대세로 잡고 있고 삼성 SDI는 다른 어떤 그 SK나 LG엔솔 대비해서 공장 가동 시점이 좀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 캐파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뭐 누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히 뭐 엔솔이 될 수도 있고 더 SK온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캐파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총 캐파를 봤을 때 엔솔이 대장이겠지만 총 캐파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LG는 이미 1등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자리가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기준에서 SK도 마찬가지고. 근데 앞으로 뭐 만약에 반에 100명이다라고 하면 100등이 50등으로 올라가면 엄청난 성적 향상이잖아요. 반에서 알아주거든요. 근데 5등이 4등이 되면 사실 그렇게 아무도 별로 주목을 안 한다고. 근데 삼성 SDI는 약간 그쪽 그 시선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비 발주나 뭐 이 생산 캐파가 진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건 삼성 SDI고, 이 삼성 SDI가 또 밀고 있는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에 우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TCC 스틸, 동국산업, 신흥 SEC, 상신 EDP 저는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차트는 제가 봤을 때는 동국산업이 가장 좋긴 하죠. 오늘 많이 올라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가장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신흥 SEC가 가장 저평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 하방 추세선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 근데 아이 뭐 대장을 사야지 2등주를 샀다가 뭐 대장이 꺾이면 2등주는 더 떨어진다면서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전 절대 그거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2차 전지 전체의 산업을 본다라기보다는 가장 뒤늦게 이 성장의 가도에 막 진입하고 있는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증설이라고 해도 맞을 것 같고 했을 때 이 삼성 SDI 향의 어떤 종목군들 여기서 볼 땐 가운데 있는 애들이 되겠죠. 얘네들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 SDI에만 들어간 애들도 있고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지금 실적 나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지금 공정 쪽에서 실적 나오는 애 없어요. 공정 장비 쪽에서 우리나라 실적 나오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다 음극재, 양극재 쪽이에요. 양극재가 대장이고 요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 삼성 SDI 쪽에서 삼성 SDI 우리나라 2차 전지 테마를 보지 말고 전 세계적인 원통형 배터리 뭐 성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성장, 그 다음에
삼성 SDI만 봐도 됩니다. SDI는 가장 늦게 지금 어떤 성장을 하고 캐파를 늘리고 있다. 캐파를 늘리고 있다. 그 중에서 요 두 개가 모두 공통 분모로 원통형 배터리와 삼성 SDI 두 개를 모두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기업은 요거 TCC 스틸, 상신 EDP, SEC, 동국산업, 이렇게 4개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2차전지도 사실 조정은 주겠죠. 사실. 그리고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카지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권불 10년, 화무 11호, 그쪽에서는 뭐 농담처럼 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매수를 오늘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밤새도록 한 뭐 계속 기다렸던 게 미국 CPI 발표였잖아요. 미국 CPI 아이고, 네, 미국 CPI 발표, CPI 발표를 기다렸을 텐데, 뭐, 그래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올랐는데, 전년 대비해서 6%나 또 올랐어요. 위에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아직도 6%가 올라 있습니다. 올랐어요. 근데,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0.4%가 더 올랐죠. 이제 낮아진 게 아니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라고 했지만, 그건 이미 그 전서부터 잡혀 있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진짜 소비자 물가지수죠. 잠시만요. 스팸. 근원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이게 진짜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음식료, 식료품, 에너지, 이거 두 개를 뺀 게 진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요. 근데 식료품과 에너지는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개가 왜 빼냐? 얘네들은 가격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도 뭐 잠깐 뭐 홍수 나거나 가뭄 오거나 그런 막 뭐 마트 가서 무슨 뭐 배추나 무슨 뭐 나물 이런 것들도 뭐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 천연가스나 뭐 이런 것들, 뭐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가격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요거를 빼고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격이 거의 고정식으로 돼 있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오르는 움직이는 게 진짜 소비자 물가지수다 해서 그걸 이제 코어 CP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잠깐 보면 자, 그럼 여기서 식품 쪽을 보면 식품 쪽 어떻게 됐나요? 전년 대비 9.5 나왔고요. 전달 대비 0.4. 그 다음에 천연가스 되겠죠. 천연가스 전년 대비 14%나 올랐어요. 14%.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8%가 떨어졌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나머지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뭐냐? 이게 미국 월세거든요. 집 월세가 전년 대비 8%나 또 올랐어요. 8%. 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다리고 있는 CPI가 낮아지는 거. 지금 미국 연준에서 CPI 그 목표치를 얼마나 두고 있나? 2%로 두고 있거든요. 지금 6%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이 2%를 달성을 할 때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사실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제가 들어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패드와치 가서 보면 이게 이제 없어졌죠. 0.5는 없어졌습니다. 0.5는 없어졌어요. 이게 끝에가 525였었어요. 요게 이제 빅스텝이었고, 예전 같았으면 오른쪽이 바가 빅스텝, 왼쪽이 베이비 스텝, 우리나라에서 표현했을 때. 근데 지금 빅스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0.25 올릴 확률 81%, 왼쪽은 동결할 확률이죠.
이게 불과 2, 3일 전만 하더라도 오른쪽이 0.5, 왼쪽이 0.25 있었어요. 동결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왼쪽이 동결, 오른쪽이 0.25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차피 올리는 거 계속 올리는 거고 우리나라 뭐에서 따라가지 않는다. 4월까지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따라서 올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코어 CPI만 본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긍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늘 하루의 이슈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회원분들한테 계속 그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주식이라는 이름 달고 있으면 오른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뭐 차트나 이런 것들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종목이 오른 건가 아니면은 뭐 시장이 오른 거 판단하기도 힘들고 다 떨어지는 날 있죠. 어제 같은 날도 파는 날 아니죠. 어제 같은 날은 뭐 시장이 떨어진 거지 내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내 종목이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 종목이 나빠서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추천드렸고 그 AS 계속 해드리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까지 역사적 신고가 종가 기준으로 6,900원이에요. 이제 한 200원만 더 올라가면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여러분들 이거 잠깐 봐보세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 물론 얘도 지금 제가 단기적인 이슈로 황산 리튬의 어떤 특허 관련된 부분 엮일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고 전 세계 유일한 한 회사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솔라, 태양광, LED, 반도체 세 개 모두 전고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요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5일 동안의 흐름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흐름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게 상당한 물론 이 기업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연구를 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결정을 내린 종목군들이 사실 어제도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장중 내내 그 하락장에서 상승 유지해 주다가 장 막판에 조금 빠졌죠.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주식이면 다 빠졌으니까 오늘 뭐 8% 올라간 종목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요렇게 좀 얌전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멀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큰 조정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한동화성 이건 이수화학 같은 경우 다시 뭐 이런 경우 조정을 굉장히 세게 주잖아요. 조정을 엄청 세게 주는 이런 조정도 좋고 뭐 다 좋긴 하지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처럼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 상당히 길게 가거든요. 요 종목군들도 여러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신고가 돌파를 하면 우리가 흔히 뭐 매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물이 없진 않죠. 누구나 팔고 싶어 하니까 신고가 돌파하면 이제 그 종목으로 손실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신고가를 돌파하면 그 종목으로 인해서 손실난 사람은 없는 거야. 크게 물린 사람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거래량 많이 터진 구간에서 가격까지 오면 우리가 보통 뭐 매물이 발생해서 좀 약간 뭐 상승세가 멈춘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래량 많이 터진 가격대가 지금 가로로 선 그어놓은 가격대거든요. 그쪽에서 약간 좀 멈칫하긴 했었네요. 근데 최근에 수급 보면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쌍끌이로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방 생기고 이제 뭐 공식 첫 포트고 계속적으로 포트 조금 늘려나가려고 하는 초기인데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요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직장인이다. 하루 종일 뭐 이거를 뭐 볼 수도 없고 그냥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고 나는 나머지는 신경 끄고 싶다. 직장인. 근데 전업인데 뭐 하루 종일 이걸 볼 필요성 저는 방송을 하루 종일 하긴 합니다만은 하루 종일 여기 매달리기 싫다. 마찬가지로 그냥 뭐 내가 뭐 박근호 매니저라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럴 시간에 내가 회비를 낼 테니까 회비는 이제 월급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가 모든 걸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뭐 테마주로 급등을 해서 그 뭐 단기간에 어떤 뭐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내가 테마주 좋아하는데 사실 뭐 1년, 2년 해보니까 뭐 남는 거 없더라. 요런 거 느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갖고 있는 매수 어떤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 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차트나 거래량이나 시장 상황 보면서 포트를 새로 짜 맞춰갈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이 좀 많다. 아니면 기존 종목 다 날리고 새로 포트를 좀 짜고 싶다. 여러분들이 요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저 믿고 한번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한 3달 정도 한 뭐 안식 월 같은 걸 갖고 왔는데 지금 뭐 배터리가 거의 풀 차징이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뭐 이 SPG도 그때 제 공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올라간 다음에 이거를 안 보거든요. 이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장 시작 전이라고 했을 때 SPG 8시 반서부터 현재가 창 딱 꺼내놓고 회원분들한테 보라고 꺼내놓고 있었어요. 근데 첫날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어갔으면 난 이 SPG를 들어갔겠다. 이 차트가 나오기 전에 이 상태에서 보고 있었어요. 뭐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LTC 갖고도 한 20% 수익을 냈고 포트 인제 막 뭐 한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 지금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밖에 없고 이거 저희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처음에 이만큼을 매수를 하기 전에 이제 선발대로 요만큼을 보낸 종목이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 이제 보면서 그런 종목군들 한 2-3개 깔아놓고 이제 타이밍 재서 이제 확 움직일 때 들어가는 거죠. 하나도 없으면 사실 손이 안 나가거든. 근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직 매수 들어가려고 타이밍 재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이고, 직장인분들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 막 HTS, MTS 보는 거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문자만 받고 하시면 됩니다. 전업이고, 그 다음에 전업인데 뭐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테마주 1, 2년 평생 해봤는데 남는 거 없다 느끼시는 분들, 물론 테마주도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 단기 매매를 들어가요. 현금이 많고 포트를 새로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대안 뭐 이놈저놈 다 겪어봤는데 뭐 다르지 않더라. 물론 시장 상황이 작년처럼 계속 떨어질 때는 저라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뭐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교육도 계속 시켜드리니까 일단 주식을 이렇게 하는 게 진짜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밴드 꼭 가입하셔서 장중에 실시간 속보 리포트들도 무료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꽃샘추위인가? 뭐 이렇게 따뜻한 것 같지는 않아요. 3월 중순인데 이제 곧 따뜻해지겠죠. 그럼 시장도 더 좋아지고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은 이제 방송국 새로 방송을 런칭하기 위해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못 찍을 것 같고 금요일이나 일요일날 뭐 라이브로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